자, 이번 시간에는 원자 반지름의 주기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 반지름의 주기성은 여러분들이 앞에서 유효액전하의 주기성을 잘 이해했다면 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우선 원자 반지름도 그 정의를 먼저 알고 있어야 될 텐데, 원자 반지름은 말 그대로 우리 원자의 이 지름에 해당하는 것의 절반, 이게 이제 원자 반지름에 해당이 되겠죠. 근데 이 원자 반지름을 정의하는 특별한 원자 반지름을 측정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데, 바로 같은 종류의 두 원자가 결합되어 있을 때 두 원자 핵 사이 거리의 반을 우리가 원자 반지름으로 정의를 합니다. 선생님, 왜 원자가 이렇게 있으면은 지름 측정하고 그거의 절반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면은, 자, 우리가 오비탈 무엇이라 그랬죠? 그쵸, 오비탈은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자의 경계가 굉장히 모호하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원자의 지름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하기가 되게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고 이 수소 원자 두 개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원자 핵과 원자 핵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고 그것의 절반을 우리가 원자 반지름으로 정의를 하였어요. 자, 근데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18쪽의 기체들은 제외를 해주게 됩니다. 자, 왜 그렇게 되냐면은, 자, 여러분, 우리 18쪽 기체는 어떤 기체들이었죠? 그쵸, 우리 비활성 기체들이었죠. 비활성 기체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맞아요. 굉장히 안정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과 반응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결합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자 반지름을 이렇게 같은 종류의 두 원자가 결합되어 있을 때 이 원자의 사이의 거리의 반을 원자 반지름으로 정의한다고 했는데, 이 비활성 기체는 너무 안정하기 때문에 결합을 할 수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만든 원자 반지름으로는 정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18쪽 기체들은 다른 방법으로 반지름을 측정하게 되는데, 기준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이번 영상에서 배우는 원자 반지름에서는 18쪽을 제외하고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자 반지름을 결정하는 요인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번 알아볼게요. 원자 반지름에 영향을 주는 것. 자, 우리 원자 반지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첫 번째로 우리 저번 영상에서 배웠던 유효획전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유효획전하 뭐였어요? 우리 유효획전하는 전자가 실제적으로 느끼는 핵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자가 느끼는 실질적인 플러스 전하라고 했어요.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핵이 있고 전자 껍질에 전자가 있으면은 이 원자 핵이 전자를 끌어당기게 된다 그랬죠. 원자 핵과 전자 사이에 인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유효핵전하가 커진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 유효핵전하가 커지게 되면은 이 원자 핵의 플러스 전하가 전자가 느끼는 실질적인 플러스 전하가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마이너스를 잡아당기는 힘은 더 커지겠죠. 그러면은 인력은 어떻게 될까요? 그쵸? 인력은 당연히 커질 거예요. 전자가 더 쉽게, 더 많이 잡아당겨질 거니까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 반지름은 어떻게 될까요? 그쵸? 우리 전자가 이렇게 더 많이 잡아당겨지게 되니까 R은 감소하게 되겠네요. 즉, 유효액전하가 커질수록 인력이 커지고 반지름은 감소한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원자 반지름에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전자 껍질 수입니다. 자, 전자 껍질 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자, 우리 일주기 원소들 전자 껍질 몇 개 있어요?
그쵸? 한 개 있고, 2주기 원소들은 그쵸? 2개 가지고 있고, 3주기 원소들 전자 껍질 3개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전자 껍질이 늘어나면은 반지름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핵이 있고 첫 번째 껍질만 있는 것, 두 번째 껍질만 있는 것, 세 번째 껍질만 있는 것, 이런 식으로 전자 껍질이 늘어나면 당연히 그쵸? 반지름은 더 커지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것만 알면은 이제 우리 원자 반지름의 주기적 성질은 다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원자 반지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첫 번째로 유효액 전하가 있었고, 유효액 전하가 커지면 반지름은 작아진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전자 껍질 수가 있고, 전자 껍질 수가 늘어나면은 반지름은 커진다 라고 우리가 일단 알아두고 이제 주기적 성질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주기적 성질을 볼 때는 같은 주기에서 그리고 같은 족에서 비교를 한다고 했으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로 같은 주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기율표에서 같은 주기 원소들은 어떤 특징이 있었어요? 그쵸? 우리 같은 주기 원소들은 같은 전자 껍질 수를 가졌어요. 자, 우리 방금 원자 반지름에 영향을 주는 거 2가지 있다고 했어요. 유효핵 전하와 전자 껍질 수. 근데 같은 주기 원소들은 전자 껍질 수가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비교해주면 될까요? 그쵸? 유효핵 전하를 비교해주면 되겠죠. 유효핵 전하를 비교해주면 될 거예요. 자, 우리 그러면 같은 주기 원소의 대표적이라기보다는 한 가지 예라고 할 수 있는 리튬, 베릴륨, 봉수 볼게요. 자, 같은 전자 껍질 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효핵 전하를 비교해 줄 거예요. 리튬, 베릴륨, 붕소로 갈수록, 즉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우리 유효핵 전하 어떻게 되나요? 우리 저번 영상을 잘 본 친구들이라면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유효핵 전하 커진다고 잘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유효핵 전하가 커지면은 그러면 반지름은 어떻게 돼요? 우리 방금 위에서 원자 반지름에 영향을 주는 것 중에 첫 번째, 유효핵 전하가 커지게 되면은 핵이 전자를 더 크게 잡아당기니까 반지름은 작아진다고 했어요. 즉,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유효핵 전하는 커지고 반지름은 유효핵 전하가 커지니까 반지름은 작아진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같은 주기를 알아봤으니까 같은 족에서의 주기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같은 족은 우리 리튬, 나트륨, 칼륨 1족 원소들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리튬, 나트륨, 칼륨으로 갈수록 어떤 특징이 있죠? 그쵸, 우리 전자 껍질 수가 하나씩 증가하게 되죠? 리튬 2주기, 나트륨 3주기, 칼륨 4주기 해서 전자 껍질 수가 하나씩 늘어나게 될 거예요. 자, 우리 방금 위에서 반지름에 영향을 주는 두 번째 요인, 전자 껍질 수 늘어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쵸? 껍질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반지름 커지겠죠. 그래서 리튬에서 나트륨, 칼륨으로 갈수록 전자 껍질 수 커지니까 반지름도 커지는 경향성을 가지겠네요. 자, 우리가 원자 반지름에 영향을 주는 2가지 요인, 유효핵 전하와 전자 껍질 수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같은 주기일 때, 같은 족일 때 어떤 주기성을 가지는지 살펴보았어요. 자, 이거를 우리 주기율표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본다면은, 자, 이렇게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반지름은 어떻게 돼요? 작아져요. 이유가 뭐였죠? 그쵸, 유효 핵전하가 커져서 유효 핵전하가 커지는 이유는 맞아요. 우리 앞 영상에서 봤듯이 핵전하가 점점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핵전하가 커지고 또 가리움 효과도 커지지만 가리움 효과가 커지는 거에 비해 핵전하가 커지는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유효 핵전하가 점점 커진다고 했어요. 이렇게 유효 핵전하가 커지게 되면 원자 핵이 전자를 더 세게 잡아당기게 되고 그래서 반지름은 점점 작아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같은 족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반지름이 커지게 된다고 했어요. 이유가 뭐였죠? 맞아요. 우리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커지면 커질수록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원자 반지름의 정의와 그 다음에 주기성까지 살펴보았어요. 여러분들이 그 주기성과 또 그렇게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될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그래프 같이 봐야겠죠. 그래프는 어디 있냐면은 우리 89쪽에 있습니다. 근데 89쪽에 여러분들 보면은 빈칸으로 나와 있고 이 위에 표를 보면은 반지름의 크기가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꼭 한번 이렇게 시간을 내 가지고 점을 찍어보는 작업을 해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래프를 완성을 하면은 이런 그래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래프로 지금 보고 여러분들 꼭 원자 반지름이 원자 번호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그래프 완성해 두고 꼭 알아두어야 할 거예요. 자, 우리 같은 주기 먼저 볼게요. 우리 리튬, 파란색으로 하면은 우리 리튬부터 그 다음에 플루오린까지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원자 반지름은 어떻게 되고 있죠? 원자 반지름은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원자 반지름은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왜 그렇다 그랬죠? 그쵸? 유효 같은 주기에서는 유효 핵전하가 점점 커지기 때문에 원자 반지름은 점점 작아진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주기도 보면은 우리 나트륨부터 해서 이렇게 염소까지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원자 반지름은 점점 작아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같은 족도 비교를 해봐야겠죠. 우리 1족 원소 리튬, 그 다음에 나트륨 이렇게 비교를 하면은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 커지면 반지름도 커지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그쵸? 전자 껍질 수가 늘어나기 때문이었어요. 우리 여기 같은 주기도 한번 제대로 써볼까요?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 커지면 R은 작아졌어요. 그 이유는 그쵸? 우리 유효 핵전하가 커져서 전자를 더 많이 잡아당기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까지 살펴보았고, 그리고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우리 이 원자 반지름 그래프를 보면은 네온과 아르곤은 표시가 안 되어 있죠? 아까 선생님이 18쪽 원소들은 결합을 하지 않아서 정의가 다르다고 했는데 그 내용도 여기에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18족 원소는 결합을 형성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원자 반지름을 정의했던 방법으로 정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18족 원소들은 반지름을 비교하지 않는다라는 것까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원자 반지름의 주기적 성질까지 알아보았고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 이온 반지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